제가 한 2년 동안 줄기차게 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머님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아이들을 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라이브 때마다 말씀을 드렸고 거의 일관되게 그런 목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사랑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드렸죠. 사랑은 행위가 아닙니다. 사랑은 존재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사랑 그러면 너무 모호합니다. 너무 주관적입니다. 마치 행복 그러면 그 행복이란 단어가 너무나 주관적인 것처럼 사랑 이것도 개인에 따라서 너무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사랑이 뭘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사전 상담을 보통 들어오시면 전 두 분이 어떻게 결혼하셨나요? 이 얘기를 먼저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의 탄생엔 어떤 남녀의 결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남녀의 결혼은 그것이 연애인지 그것이 소개인지 아니면 중매인지 어떤 스토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하셨나요? 이 질문은 당연히 합니다. 근데 참 의외로 박사님 사랑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이만한 남자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해서 했습니다. 이런 분들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해보면 그게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워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렵고 외로워서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고 누군가 만나니까 외롭지 않아서 좋았고 그래서 결혼했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 혼자 있어도 괜찮은 성인 남녀가 혼자 있어도 좋은데 둘이 있으니까 더 좋아서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게 사랑인 거죠.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건 그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를 보고 있으면 내 아들이 그냥 좋고 내 딸이 그냥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좋아한다라는 감정을 잃어버리고 산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좋아한다는 감정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어떻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좋아함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라는 걸 감히 입에 올릴 수 있을까요? 이것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사랑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 결혼 생활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저희 집 양반은 항상 사랑한다고 마치 유행가 가사처럼 너무나 자주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전 그 고백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심지어 나쁘다 못해 어떨 땐 막 화가 납니다. 하지마. 사랑 그거 하지 말라고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나 해 사랑. 이것도 제 대사입니다. 나 그런 거 없어. 당신만 해. 난 안 할 거야. 이것도 제 대사입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을 할까? 나는 왜 이렇게 강력하게 너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 기분 굉장히 나빠. 왜 그럴까? 깊이 생각해 봤더니 나는 한 번도 이해받았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이 결혼 30년 동안 이 남자는 나를 줄기차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또 사랑의 어떤 액션들, 이벤트들, 디저트를 좋아한다고 디저트 케이크를 8개씩 사오고 조각 케이크를 마카롱을 사오고 추운 겨울날에 야외에 서 있는 차는 춥다고 내 차를 지하주차장에 옮겨주고 그런 따뜻함이 있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날까? 한 번도 나는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은 항상 너무 똑똑한 김지연이를 이기고 싶었나 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단 한 번도 그래 그렇구나 당신은 그렇구나 나는 이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이건 말이지 이런 거야. 왜 이렇게 하지? 밥을 좀 먹어. 안 먹으면서 왜 아프다 그래? 이런 식의. 그것도 일종의 애정 표현인 걸 모르지 않는데 중요한 건
나를 저 남자가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게 그 사랑한다는 말이 나에게 모욕처럼 들리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걸 안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아이들을 정말로 이해하십니까? 이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말은 사랑해가 아니라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이 아이가 지금 얼마나 많이 외로운지,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이 학교 생활을 견뎌야 하는지, 이 아이가 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얼마나 외로운지, 그리고 얼마나 괴로운지, 이걸 이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로 자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은 결코 고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여야 합니다. 사랑은 온전한 이해여야 합니다. 그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아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엄마가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걸 이 아이가 안다면 여러분 자녀들의 일탈은 거기서 멈춥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 남편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요? 이 시대가 대한민국 40대 50대 남자들이 누군가를 이해할 만큼 마음의 여분을 갖고 살지 못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 남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40대 50대 남자들이 누군가를 이해할 만큼 그렇게 너그럽게 성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혹독한 세상에 내몰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너무나 슬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엄마들도 똑같은 세월을 살아냈습니다.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잘해야 됐고, 부모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숨죽여 울어야 됐고, 부모에게 칭찬받으려면 공부를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야 됐고, 그렇게 뭔가 최선을 다한다는 삶만이 그것이 마치 옳은 삶인 것처럼 내몰렸던 것들이 그것이 마치 최선인 것처럼 그렇게 내몰렸던 삶을 살아냈던 것이 바로 저희들의 삶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이 과거의 프레임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 이 아이들이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이해 안 되죠. 그러니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문학자인 고미숙 씨가 대한민국에 스위트홈은 없다라는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 유튜브 강의를 보고 가슴을 한 대 확 때려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대한민국에 스위트홈은 없구나. 스위트홈은 없습니다.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단절된 가족관계, 대화가 끊긴 이 가족관계, 가족이 앉아있으면 핸드폰만을 바라봐야 되는 이 가족관계, 아이에게 물어보면 몰라, 또 뭐 물어보면 말하지 마, 또 뭐 물어보면 아씨 짜증나.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랑입니다. 이해하고자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선 관찰해 보십시오. 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나, 저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나, 저 아이는 지금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접근해 보십시오. 그러면 신락 같은 이해가 훨씬 더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어머님의 사연처럼 내 아이가 견디고 버티다 못해 손목을 그을 수밖에 없었구나 가슴으로 와 닿으실 겁니다. 이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해 없이 남발하는 그 사랑은 때로 상대에게 감정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아들아 사랑해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해하지 못하면서 딸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런 공허한 메아리는 의미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전부가 이 명제 앞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부가 우리는 서로 이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올 한 해는 그렇게 이해하는 202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